수십억 달러 규모의 통신 장비 산업, 정말 거대한 시장인데요. 바로 이 세계가 지금 말 그대로 지각 변동을 겪고 있습니다. 우리가 너무나 당연하게 생각했던 모든 것들이 뿌리채 흔들리고 있다는 얘기죠. 자, 오늘 이 거대한 변화의 가장 핵심적인 부분을 한번 파헤쳐 보겠습니다. 자, 먼저 배경부터 좀 살펴볼게요. 지금까지 통신 장비 시장이라는 게 겉으로 보기에는 굉장히 안정적이었어요. 근데 말이죠, 그 안정성이라는 게 사실은 소수의 거대 기업들이 모든 걸 꽉 쥐고 있는 그런 폐쇄적인 구조 덕분이었던 거죠. 하지만 이제 그 시대는 끝났습니다. 우리는 지금 정말 강렬한 파괴적 혁신이라고 부를 만한 그 한가운데에 서 있는 겁니다. 예전의 규칙은 이제 더 이상 통하지 않아요. 이 그래프를 보시면 바로 알 수 있는데요. 최근 통신 장비 가격이 엄청나게 오르고 있습니다. 이게 뭘 의미하냐면요. 몇 년 만에 처음으로 수요가 공급을 완전히 압도해버리는 어마어마한 공급 부족 현상이 나타나고 있다는 명백한 증거인 거죠. 유진투자증권 보고서에서도 이걸 그냥 단순한 가격 변동으로 보지 않아요. 아니, 그럼 대체 왜 이런 일이 벌어지고 있는 걸까요? 핵심 원인은 크게 두 가지로 볼 수 있습니다. 첫 번째는 요즘 핫한 AI 데이터 센터. 이게 통신 장비를 거의 블랙홀처럼 빨아들이고 있고요. 두 번째는 다들 아시는 미국과 중국의 갈등. 이것 때문에 기존의 공급망을 완전히 새로 짜야 하는 상황이 된 겁니다. 유진투자증권 보고서의 이 문장이 핵심을 정확히 짚어주는데요. 이러한 쏠림은 격변기에 나타나는 특징이다. 수요를 공급이 따라가지 못하기 때문이다. 바로 이거예요. 특정 분야로 수요가 확 쏠리고 공급은 턱없이 부족하고 이 두 가지가 지금 우리가 마주한 이 새로운 시대의 가장 중요한 특징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자, 그럼 이 혼돈 속에서 뭔가 해결책은 없을까요? 있습니다. 바로 네트워크를 구축하는 방식을 완전히 바꾸는 거예요. 개방형 아키텍처라는 새로운 청사진이 그 답으로 떠오르고 있습니다. 그게 바로 오픈랜입니다. 이게 대체 뭐냐고요? 우리가 흔히 기지국 통신이라고 할 때 그 핵심 기술이 바로 랜, 무선 접속망이거든요. 오픈랜은 말 그대로 이 부분을 오픈, 즉 개방형으로 만드는 기술이에요. 예전에는 A사 장비를 쓰기 시작하면 끝까지 A사 것만 써야 했거든요. 근데 이제는 A사, B사, C사 장비를 막 섞어서 레고처럼 조립해서 쓸 수 있게 되는 겁니다. 이 그림을 보면 이해가 확 되실 거예요. 왼쪽의 기존 방식은 비유하자면 모든 부품이 애플에서만 나오는 아이맥 같은 거예요. 딱 정해져 있죠. 반면에 오른쪽의 오픈랜은 어때요? 여러 회사 부품을 내 맘대로 골라서 조립하는 그런 조립식 PC랑 똑같다고 보시면 됩니다. 훨씬 유연하고 또 훨씬 개방적이죠. 아니, 근데 이게 그렇게 중요한가요? 네, 엄청나게 중요합니다. 왜냐하면요, 우선 공급사가 다양해지잖아요? 그럼 당연히 경쟁이 붙어서 통신사들은 비용을 아낄 수 있게 되고요. 또 작지만 혁신적인 기술을 가진 회사들도 나도 한번 해볼까? 하고 시장에 뛰어들 수 있는 기회가 열리는 거죠. 하지만 진짜 가장 근본적인 변화는 따로 있습니다. 바로 산업의 힘의 추가 하드웨어를 만드는 회사에서 이 네트워크를 똑똑하게 굴리는 소프트웨어 플랫폼으로 완전히 넘어가게 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말이죠, 이 오픈랜이라는 게 단순히 기술적인 이야기에서 그치지 않습니다. 이게 지정학, 특히 미국에게는 아주 중요한 산업 정책의 도구가 되고 있거든요. 지금 5 시장은 사실상 중국하고 유럽 기업들이 꽉 잡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미국이 이 판을 뒤집기 위해서 오픈랜 기술을 정말 적극적으로 밀어주고 있는 겁니다. 이건 그냥 제 뇌피셜이 아니고요. 여기 정보통신정책연구원 KISD에서 나온 보고서에서도 아주 깊이 있게 다루고 있는 내용입니다. 산업정책의 귀환이라는 제목이 딱이죠. 기술 경쟁이 어떻게 국가적인 산업정책과 맞물려 돌아가는지 보여주는 정말 대표적인 사례라고 할 수 있어요. 그럼 미국이 오픈랜을 미는 속내를 좀 더 들여다볼까요? 크게 두 가지 목표가 있어요. 첫째는 국가 안보. 화웨이나 GTE 같은 중국 기업에 대한 의존도를 확 낮추겠다는 거고요. 둘째는 경제적인 거죠. 사실상 주도권을 다 뺏겼던 통신장비 시장에서 미국과 동맹국 기업들이 다시 한번 뛰어놀 수 있는 새로운 판을 깔아주겠다는 겁니다. 그리고 이게 그냥 말로만 하는 게 아닙니다. 실제로 돈을 쏟아붓고 있어요.
미국 정부가 이 BEAD 프로그램이라는 걸 통해서 자그마치 424억 달러, 우리 돈으로 환산하면 거의 60조 원에 달하는 어마어마한 돈을 자국 내 인터넷 인프라 까는 데 쓰고 있습니다. 이게 무슨 뜻이겠어요? 바로 이 새로운 오픈랜 장비를 사줄 거대한 시장이 떡하니 열린다는 거죠. 자, 이렇게 거대한 정책적, 기술적 파도가 밀려오고 있는데 이 파도를 제대로 타고 있는 기업은 과연 어딜까요? 아주 흥미로운 사례가 하나 있습니다. 한번 같이 보시죠. 바로 서진 시스템이라는 한국 회사입니다. 원래는 알루미늄 가공을 전문으로 하는 기업인데요. 이 회사가 지금 이 새로운 환경 변화를 어떻게 기회로 만들고 있는지 보여주는 정말 교과서 같은 사례예요. 이 회사의 매출 구성을 한번 보세요. 정말 재밌지 않나요? 기존에 하던 통신장비 사업도 물론 있지만 이제는 에너지 저장 장치, 바로 ESS가 매출의 절반을 훌쩍 넘습니다. 사업 다각화에 완벽하게 성공한 거죠. 통신, 에너지, 결국 미래 인프라의 핵심적인 부분들을 모두 꽉 잡고 있다는 뜻입니다. 회사의 성장 과정을 보면 이 전략이 더 뚜렷하게 보입니다. 보세요. 2019년에 5G 투자가 확대될 때 기회를 잡았고 그걸 발판으로 반도체 부품으로 또 폭발적으로 성장하는 ESS 시장으로 계속 나아갔죠. 그리고 이제 다음 목표는 뭐냐? 바로 2025년 우주 사업입니다. 미래 먹거리를 선점하려는 큰 그림이 딱 보이죠? 네, 맞아요. 우주. 서진 시스템은 여기서 멈추지 않고 자기들이 가장 잘하는 이 정밀 가공 기술을 가지고 또 다른 격전지, 바로 민간 우주 산업에 뛰어들고 있습니다. 미국의 관련 기업까지 인수하면서 저궤도 위성통신 부품을 공급하기 시작했는데 2026년에는 이쪽에서만 매출 3천억 원에 예상하고 있다니 정말 대단하죠? 자, 그럼 오늘 살펴본 내용들을 한번 정리해보면서 앞으로 이 연결의 미래가 어떻게 될지 같이 한번 생각해 볼까요? 이 모든 변화를 딱 한 장으로 요약하면 이렇습니다. 과거의 통신 세계는요, 폐쇄적이었고 하드웨어가 왕이었고 유럽과 중국이 주도했습니다. 하지만 지금 우리가 가고 있는 새로운 세계는 어때요? 완전히 개방적이고 소프트웨어가 중심이고 미국 주도의 클라우드와 AI가 모든 걸 통합하는 세상이죠. 결국 핵심은 이겁니다. 힘의 무게중심이 눈에 보이는 장비를 만드는 하드웨어 회사에서 보이지 않는 클라우드와 AI 플랫폼으로 완전히 옮겨가고 있다는 것. 이게 가장 중요한 포인트예요. 그렇다면 질문은 이것 하나만 남습니다. 과연 우리의 미래를 누가 만들게 될까요? 과거에 강력했던 하드웨어 제조사들일까요? 아니면 내일의 세상을 지배할 클라우드 플랫폼일까요? 이 거대한 산업전환의 끝에서 여러분은 누가 최후의 승자가 될 거라고 보십니까? 오늘 이야기가 이 흥미진진한 질문에 대한 작은 힌트가 되었기를 바랍니다.